안녕하십니까? 법원 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성공사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강간 사건입니다. 강간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았어요. 불기소가 뭐죠? 네, 맞아요. 기소를 안 하는 거.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나를 고소했다, 나를 신고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일단 망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망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성을 되찾아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건 현장에 가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있었죠.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었어. 셋이서 이 사건 현장이었던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해서 이제 또 술을 마셨죠. 여자친구가 옥상에 담배를 피러 올라간 사이에 거기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던 거예요. 그 성관계 장면을 그 방에 들어오던 여자친구가 목격을 했고, 그 여자친구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조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사건화가 됐던 거예요.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은 완전 엇갈렸어요. 피해자는 남자가 위에서 자기를 강간했다고 주장했어요. 가해자는 여자가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해자는 완전 만취 상태였다. 상황이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죄를 받게 됐느냐. 이 사건은 아예 영상도 없고 당사자들이 안에 있는 그냥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당시 현장 사진들을 그 여자친구가 다 찍어놨었어요.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그 당시에 그 피해자가 바지도 입고 있었고 속옷도 입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범죄 행위였다면 보통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바지를 따로 벗기고 속옷을 따로 벗길까요? 아니면은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번에 속옷과 바지를 잡고 같이 벗길까? 근데 사건 현장에서는 속옷과 바지가 따로 있었어요, 위치가.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우리 의뢰인도 바지를 다 벗고 있었는데 옷을 다 벗고 있었어. 남자가 위에부터 시작해서 옷을 전나로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오히려 우리가 중간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니까 담당 수사관이, 아니 중간간 피해자랑 여자가 굳이 위에까지 다 이게 벗길 이유가 있냐, 이거 본인 스스로 벗은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우리 의뢰인이 말하길, 자기가 만취하면은 원래 그리고 집에서 옷을 다 벗고 잔대, 위아래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담당 수사관이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얘기했죠. 저도 집에 가서 원래 나 다 벗고 잔다고. 원래 다 먹고 자요? 오케이. 여러분, 저는 실제로 다 먹고 자진 않는데 변호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담당 수사관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는 역할을 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할 때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사례들도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사사건은 담당 그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랑 피순조서에 적히진 않지만 진짜 많은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얘기라고 하는 게 담당 수사관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강간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소음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 엄청 새벽이 아니었어. 한 11시, 12시경 시간이었는데, 여기가 한 층에 그 오피스텔인데 한 층에 호실이 거의 20개 가까이 있어요. 복도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방음이 되게 안 돼서 옆에서 얘기하는 말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집안에서 뭔가 소음이 있으면은 복도에서도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방음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전부 다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겨서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만약에 이 당시에 실제 강간행위가 이루어졌던 거라면 당연히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또는 뭐 최소한 뭐 하지 말라는 비명소리라도 질렀어야 되는데, 그 비명소리를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고 여기가 방음이 얼마나 안 되는 곳인지를 저희가 뭐 나름 영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증거로 제출했었죠. 당시 사건 발생된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져서 사건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이전에 술 먹던 장소의 CCTV들이 아직 살아있던 때였어. 우리 그 가해자랑 우리 의뢰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차마 말을 못했는데 그 전에 술을 마실 때 자기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안 보는 사이에 저 상대방이 본인한테 호감을 표시했다. 그 호감을 표시한 게 뭐 손을 잡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을 잡은 장소가 1차 술집에서 나와서 이동할 때 셋이서 같이 걸어가는데 여자친구 앞에 갈 때 뭐 뒤에서 몰래 이렇게 손을 잡았나 봐. 가해자분한테 근처 인근 CCTV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어쨌든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영상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분이 조금이라도 늦게 상담받고 조금이라도 늦게 와서 이 사건화가 됐다면 이거를 그 영상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이거 영상 확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날 당일날 신고가 들어갔을 때 경찰 조사 바로 받는 거 아니거든요. 빠르게 상담을 받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어. 첫 번째가 바지와 팬티가 바지와 속옷이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음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상.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피해자의 태도였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경찰이 진짜 빠르게 왔거든요. 근처에 바로 파출소가 있어서 신고하고 나서 거의 뭐 1분 30초, 뭐 2분 만에 이제 경찰이 왔던 것 같아요.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옷을 탈의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것도 저희가 되게 이제 강하게 주장했죠. 그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이 가해자고 내가 성범죄 피해자예요. 현장에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해자의 남자친구는 또 이 피해자랑 또 아는 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상황과 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옷을 계속 벗은 상태로. 이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의견서를 통해서 충분히 주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기소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분이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유리한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 그리고 현장에서 여자친구가 현장 사진들을 잘 찍어놨던 것도 아주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항이었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에요.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갖기 어려워. 그래도 결국에는 간접적인 증거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강간사건은 저희가 불기소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억울한 일이 생기셨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가까운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기를 정말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아셨죠? 예. 네, 오늘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